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입문용 진공관 앰프라고 자주 소개되는 올드첸 EL34B 앰프를 가져와서 과연 그 정도의 제품인지 분석 및 청음을 해보겠습니다. 진공관 앰프를 처음 접하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저렴하고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큰 저항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앰프의 가격은 150에서 200달러인데 진공관과 트랜스포머 부품 가격만 해도 170달러 정도이므로 완제품과 개별 부품의 가격임을 고려하여도 매우 저렴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드첸 EL34B 앰프에 사용되는 진공관은 직류로 변환하여 전원 공급을 위한 OU4G 정류관과 클래스 A 싱글 엔디드 출력 회로의 EL34C 출력관 및 전단 정폭 회로에 사용하는 6SN7 쌍삼극관입니다. OU4G와 EL34C 진공관은 모두 스베인 제품이며 6SN7 진공관은 6H8C 러시아 군용 호환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드첸 제품들의 사진들을 보면 갈색 베이스의 6SN7과 검은색 베이스의 6H8C가 혼용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랜덤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종류의 진공관의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하나 동일한 앰프에 저렴한 진공관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올드첸 EL34B 앰프의 출력을 측정하여 재원 표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앰프의 출력 단자의 8옴 저항 부하를 연결하고 1kHz 정현파를 입력하여 저항 부하에서 오실로스코프로 출력 파형을 확인하면서 측정합니다. RM에서 출력 전압 2V 이상부터 1차 고조파가 발생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의 파형과 FFT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M에서 출력 전압 4V 이상에서 2차 고조파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RM에서 출력 전압 5.5V 이상에서부터 출력 파형이 변형되는 것이 확인되며 FFT 스펙트럼에서 2차, 3차 고조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RM에서 출력 전압 5.7V 이상에서 완전히 파형이 클립되고 더 이상 출력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연속 RM에서 출력 전력은 4W입니다. EL34 진공관의 클래스 A 싱글 엔디드 출력 회로에서 산출 출력은 11W임에도 이 앰프의 출력이 반 이하로 측정된 것은 전원 회로 용량의 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채널은 신호 입력을 하지 않고 다른 쪽 단일 채널의 출력만 측정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연결하지 않은 채널에서 동일한 파형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보아 채널 간 신호 누설이 발생한 것이며 측정된 단일 채널의 출력이 스테레오 출력 전력과 차이가 없으므로 전원회로 용량이 부족해서 재원상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앰프의 회로 분석 및 여러 측면에서 원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앰프의 출력을 1kHz 정현파 기준 1W로 설정한 다음 방향파 응답 특성을 보면 앰프의 주파수 특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30Hz에서 1kHz까지 방향파 출력 파형의 뒷부분의 높이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감소하지만 모양 자체가 둥글게 변형된다든지 하지 않으므로 저역 주파수 특성이 나쁘지 않으며 클래스 A 정폭 회로의 장점입니다. 20kHz까지 주파수를 높이면 5kHz 이상부터 파형의 시작점에서 링잉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고역 주파수 특성을 나쁘게 하며 소리를 거칠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NFB 값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앰프의 하부 커버를 분리하여 사용된 부품과 회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앰프의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고급 부품으로 제작된 앰프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으며 조립 품질에서도 부실한 곳이 있어 보입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 기간이 적지 않아서 개선이 몇 번 이루어진 것을 오래전에 판매된 앰프 하부 사진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설계한 회로도를 보면서 올드첸 EL34B 앰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회로에 사용된 OU4G 정류관의 커패시터 입력 용량은 32 마이크로페럿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100 마이크로페럿 용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2오hm 저항을 직렬로 넣어서 과도 전류를 제한하여 정류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크 코일과 커패시터로 구성한 기본적인 평활 필터 전원회로이며 100 마이크로페럿 커패시터의 병렬로 연결된 220kΩ 저항은 전원이 오프된 다음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는 안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L34 전력 증폭 회로는 울트라 리니어 결선으로 클래스 A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이 재원의 10W와는 다르게 4W 정도로 나오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앰프에 과대 광고도 있지만 EL34 진공관의 데이터시트 자료를 따르면 5극간 결선에서 바이오스 전압 마이너스 14.5V일 때 8W, 마이너스 13.5V이면 11W 출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앰프에 사용한 UL 결선은 5극간 결선보다 10% 이상 출력이 감소하며 바이오스 전압도 전격과 다르게 마이너스 16.7V로 낮게 설정되어 출력 특성 그래프로 산출한 출력은 4에서 5W 정도이므로 출력 측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앰프의 전단 정폭 회로에 사용된 6SN7 쌍3극과는 캐스코드 회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워 앰프인 경우에는 전단 정폭 회로의 게인이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극간 하나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티 앰프는 출력 신호 레벨이 낮은 소스 기기에서 입력을 바로 받으므로 정폭도가 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두 개의 3극간으로 캐스케이드 또는 캐스코드 회로를 사용하거나 병렬로 연결하는 정폭 회로를 사용합니다. 아래쪽 6SN7 진공관의 캐소드에 연결된 110ohm과 51ohm 저항 사이의 NFB 신호를 출력 트랜스 2차 측 8ohm 출력에서 저항 2kΩ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캐소드에 NFB 신호를 직접 연결하는 회로도 많지만 저항 분압을 하여 51ohm 저항을 통해 전류 부계한을 걸어주고 캐소드의 바이패스 커패시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NFB 회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47 마이크로페럿 커플링 커패시터는 음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품으로 초기 제품에는 저렴한 위마 제품이 사용되었으나 개선 변경된 제품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누설이 심한 불량 커패시터
때문에 EL34 진공관의 바이오스 전압이 증가하여 캐소드 저항이 타버리는 증상을 보이는 사건도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품이기도 합니다. EL34 진공관 캐소드 저항에 걸리는 전력은 약 1W이지만 장시간 작동 시 발열이 적지 않아서 초기 제품에는 3W 금속 피막 저항을 사용하다가 개선된 제품에는 6W 범랑 저항을 적용하여 발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연결하여 청음하기 전 약 10시간 정도 저항 부하의 앰프 출력을 연결한 상태에서 평균 1W 출력으로 음악 신호로 길들이기를 하였습니다. SPL 90dB 이상의 대형 스피커와 90dB 이하의 소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어봤으며 개인적인 결론은 최고의 가성비 진공관 앰프는 맞지만 아무에게나 추천할 수는 없는 입문용 앰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중고 장터에 자주 나오는 제품인 이유는 대부분 가성비 입문용 앰프로 생각해서 구입한 다음 생각과 다른 성능 때문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앰프는 SPL 90dB 이하의 소형 저능률 스피커에 적합하지 않은 소출력 앰프인데 보통 입문자들은 보유 스피커 또는 추가로 구입하는 스피커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 앰프와 함께 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음량이 클 필요가 없는 BGM 또는 넓지 않은 리스닝 공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넓은 공간에서 대편성 관현악이나 비트가 강한 팝 음악 등을 각 잡고 음악 감상을 하고자 한다면 소형 스피커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음질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방향파 출력 시험에서 10kHz 이상부터 파형 시작점의 링잉 현상이 커지는 것처럼 고역에서 음질이 거칠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FB 저항값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레딧에서 공개하고 있고 커플링 캐패시터를 고급 제품으로 교체하여 음질을 개선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원 표시와는 많이 차이나는 출력 부족과 같은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한 앰프이지만 저와 같은 전자쟁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도전 과제이기도 해서 바이오스 값을 조정하여 6L6 또는 KT88 같은 호환 진공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는 등 이 앰프의 포텐셜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